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전통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는 황계아라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대학교를 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전통이 꿈이니까 전통 건축이나 의미, 가치 등은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가치에 대해서 네, 의미랑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네요. 자, 한국 전통 건축의 가치라 전통 건축의 의미라 그걸 굉장히 큰 의미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생각을 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의 어떤 뿌리를 찾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풍토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집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 건축의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좁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루고 있는 학교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것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는데 또 있어서 그 중요한 건축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됩니까? 한국 전통 건축의 발전. 한국 전통 건축의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보존을 하면서도 새로운 건축물과 어떻게 잘 융합을 하면서 현재의 건축 그리고 미래의 건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신한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신한옥의 이슈와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넓게 보자면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이슈에서 우리 전통 건축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까지의 고민을 포괄을 하면서 미래의 건축을 만들어 나갈 때 전통 건축이 어떠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전통 건축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통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거는 이제 차차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전통 건축이 현대 건축과 계속 호흡하면서 그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 건축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 저희 같은 또래 청소년들은 전통 건축 학과에 도전을 어떤 공부를 하면서 도전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전통 건축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분명히 답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건축 캠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캠프들에 1박 2일이라든지 2박 2일 참가를 하면서 그런 쪽에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년 5월에 입시 원서를 받고 그 8월에 시험을 보는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단지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과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그 시험을 통과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와서도 꾸준한 그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전통문학대학교에서 하는 수업 그리고 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는 총 6개 과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그리고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그리고 보존과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전통건축물을 어떻게 제대로 잘 보존하고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수리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잡는 설계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들을 제대로 잘 시공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현장에 적합한 시공 전문가를 키우는 2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자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그 학예사들로 진출을 해서 그런 쪽에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여기에 이 전통문학대학교에 그 뭐지 진로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중고등학생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전통건축들을 많이 보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중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관심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뭐 한옥 캠프라든지 그런 것들에 참가한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